요즘 눈만 좋아지면 인생이 바뀐다는 광고 정말 많습니다. 며칠만 먹어도 시력이 좋아진다. 기구 하나만 쓰면 백내장도 늦춰진다. 마사지만 해도 눈이 맑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죠. 저는 이런 광고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위험 신호부터 떠올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눈 건강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오해가 바로 즉효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눈은 하루 이틀에 좋아질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30년을 써온 눈이 며칠 만에 20대처럼 돌아간다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오히려 이런 기대감이 정말 중요한 경고 신호를 놓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제품이나 기구에 대한 과신입니다. 시중에 나온 눈 마사지 기구나 고가의 영양제들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되는데 실제로는 잘못 사용하면 눈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주변에 진동을 주는 기구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세 번째로 가장 심각한 건 일상 습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기, 눈 자주 비비기, 자외선 차단 안 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실제로는 눈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눈은 몸 전체 혈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밝아지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경고를 놓치게 됩니다. 눈 속 혈관이 막히거나 압력이 올라가는 신호들을 놓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광고 속 유혹을 하나씩 걸러내고 실제로 눈을 지키는 습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겠다 하는 분들 댓글에 마음을 남겨주세요.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73세 박정우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우님은 작년 여름부터 눈이 뿌옇게 보이고 글씨가 두 줄로 겹쳐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지인의 추천으로 눈에 좋다는 제품과 기구를 여러 가지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루테인이 들어있다는 비싼 영양제를 몇 통씩 주문해서 하루에 권장량보다 두세 배씩 드셨고요. TV 홈쇼핑에서 본 눈 주변을 자극하는 진동기구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본 눈 운동법도 따라 하시고 심지어 눈 마사지를 받으러 미용실도 다니셨어요.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쓰면서도 뭔가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셨죠.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앞이 번쩍거리는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진동기구를 사용한 다음에는 눈이 더 피곤하고 아픈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서 말하는 대로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날 거라 믿고 계속 사용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한 번은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어느 날 잠깐 앞이 하얗게 안 보이는 일이 생겼어요. 몇 초 만에 다시 보이긴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제야 걱정이 되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정우님과 자세히 이야기해 보니 문제는 눈 자체보다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고 눈이 가려우면 습관적으로 주먹으로 비비는 버릇이 있으셨어요. 또 평생 모자를 쓰는 걸 싫어해서 강한 햇빛 아래서도 맨머리로 다니셨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함께 겹치면서 눈의 혈관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 뒤에는 불편함이 크게 줄었어요. 밤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눈을 비비는 대신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외출할 때 모자를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더 이상 그 무서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은 훨씬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으로 81세 이숙자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숙자님은 평소 눈이 자주 충혈되고 따가운 증상 때문에 안약을 수시로 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파는 일반 안약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인터넷으로 더 강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해외 제품까지 주문해서 사용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안약 없이는 견디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넣어야 했고 그래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불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결국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상태가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숙자님의 경우에도 근본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부족했고 실내 습도가 너무 낮았으며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도 중간에 휴식을 거의 취하지 않으셨거든요. 안약으로 증상만 억누르려 하니까 오히려 눈이 더 건조해지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은 기적의 한 방으로 좋아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눈을 지키는 힘을 만들어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바로는 정말 효과가 있었던 분들은 모두 생활 습관을 근본부터 바꾸신 분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첫째로 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 둘째로 잘못된 관리법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로 올바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눈을 망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눈을 망치는 위험 습관 6가지와 올바른 보호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면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강한 빛을 받아 눈 안쪽 부담이 크게 올라갑니다. 동공이 크게 열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강한 빛을 받으면 눈 속 압력이 급격히 변하면서 혈관에 무리가 가거든요. 국내 시각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두운 환경에서의 강광 노출이 안압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압력 변화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사례로 67세 이문성님은 매일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처음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몇 개월 지나면서 눈 통증과 함께 두통까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본 다음 날 아침에는 눈이 뻑뻑하고 아픈 증상이 심했어요. 생활 패턴을 바꿔서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은 반드시 불 켜진 환경에서 사용하고 가능하면 눈과 4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해요. 침대에 누워서 보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갑작스러운 눈 통증이나 무지개 빛 번짐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눈 압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눈 비비기 습관입니다. 눈을 비비면 각막 형태가 변해서 난시를 만들고 수정체에도 충격이 전해져 흐림 증상을 앞당길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의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압력이라도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유럽시각생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눈 주변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압력이 각막 굴절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손으로 비비는 압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해서 눈 내부까지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70세 김성연님의 경우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자주 가려워서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셨는데 2년 사이에 난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안경을 새로 맞춰도 며칠 지나면 또 안 보이는 일이 반복됐고 결국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뒤에야 눈 비비는 습관이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후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바른 방법은 가렵다면 눈을 꽉 감고 5초 정도 유지하거나 눈꺼풀 위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누르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겁니다. 절대로 문지르면 안 되고 특히 아침에 눈이 건조할 때는 더욱 위험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자외선은 수정체를 빠르게 노화시키고 탄력을 떨어뜨려요. 젊을 때는 별 문제 없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누적된 자외선 손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 노년시력 연구센터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강한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그룹에서 눈 혼탁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농사일이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74세 박미정님은 평생 텃밭 가꾸는 일을 좋아하셔서 햇빛 아래서 모자도 쓰지 않고 일하셨어요. 젊을 때는 전혀 문제 없었는데 70대 들어서면서 몇 년 사이에 눈 흐림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오후만 되면 앞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계속됐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모자와 선글라스만 착용해도 자외선 노출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챙이 넓은 모자가 효과적이에요. 실내에서도 창가 근처에 오래 있을 때는 자외선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사지 기구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요즘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진동 마사지 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눈 주변까지 사용하면 진동이 수정체와 망막까지 전달될 수 있어요. 눈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구조라서 외부 진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속적인 진동 자극이 눈 내부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2세 윤호철님은 관자놀이 부위 두통 때문에 마사지 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시원한 느낌이 좋아서 눈 주변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눈앞에 번쩍이는 느낌이 자주 생기고 특히 기구를 사용한 직후에 이런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신 뒤에야 증상이 없어졌어요. 마사지 기구는 어깨 아래 부분에만 사용하고 눈과 이마 부위는 절대 금지가 원칙입니다. 눈 주변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므로 작은 진동이라도 반복되면 부담이 크거든요.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눈은 자는 동안 회복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눈물 분비가 줄어들고 건조증이 심해져요. 특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눈 주변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국제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수면 시간과 눈 표면 안정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6시간 미만 수면을 지속하면 눈물층이 불안정해져서 각종 불편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69세 김다혜님은 밤마다 잠이 잘 안 와서 3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셨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 눈이 따갑고 충혈되는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오후만 되면 눈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생활 리듬을 바꿔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시작한 뒤로는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죠.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 7시간 이상,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밤늦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수면 질을 떨어뜨리므로 가능한 줄여야 해요. 여섯 번째는 영양제를 과신하는 습관입니다. 영양제만으로는 눈이 좋아지기 어렵고 과량 섭취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면 성분이 중복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단일 고용량 성분을 섭취하는 것보다 음식을 통해 복합 성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75세 고은길님은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어 등 눈에 좋다는 영양제를 여러 종류씩 복용하셨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생겼어요. 식품 위주로 영양 섭취 방식을 전환하신 뒤에는 속도 편해지고 눈 상태도 더 안정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블루베리, 생선, 케일 등 음식을 중심으로 한 섭취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먹으면 성분 중복으로 몸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이제 위험한 습관들을 알았으니 다음에서는 눈을 지키는 실제 생활법을 더 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을 살리는 실천법을 완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깨워주는 따뜻한 습관입니다. 아침에는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눈이 뻑뻑해지기 쉬운데
따뜻한 음료 한 잔이 눈 주변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체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눈 주변 근육도 이완되고 눈물 분비도 원활해집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온도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눈을 부드럽게 깨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침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두 번째는 20분마다 눈 쉬기 규칙입니다. 화면을 20분 사용한 후에는 20초 정도 먼 곳을 바라보면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들어요. 가까운 곳만 계속 보면 수정체 주변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데 먼 곳을 보면서 이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거죠. 휴식 없이 장시간 화면을 보면 눈물층이 빠르게 마르면서 건조감이 심해집니다. 20분 타이머를 휴대폰에 설정해서 눈을 강제로 쉬게 하는 방법을 추천해요. 화면 보는 시간이 많은 편이신가요? 세 번째는 온찜질로 눈꺼풀 기름샘 열어주기입니다. 눈꺼풀 안쪽에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 이곳이 막히면 눈이 건조해져요. 일정 온도 이상의 온찜질을 하면 이 기름샘이 열리면서 자연스러운 윤활 작용이 시작됩니다. 5분 이하로 하면 효과가 미약하고 너무 뜨거우면 피부에 자극이 되니까 40도 정도 온찜질을 10분에서 12분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온찜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자외선은 누적될수록 수정체 노화가 빨라져요. 한 번에 많이 받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받는 게 더 위험합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하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외출할 때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세트로 챙기시고 특히 챙이 넓은 모자가 효과적입니다. 평소 외출 시 얼마나 보호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안토시아닌, 오메가3,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눈 혈관과 망막을 도와주는데 과량 섭취보다는 균형 잡힌 섭취가 더 중요해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 줌 정도, 생선은 주 2회 정도, 케일은 하루 한 컵 정도를 기본으로 잡아보세요. 오늘 식단에 눈을 위한 음식이 있었나요? 여섯 번째는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눈물이 빨리 증발해서 안구건조증이 심해져요. 특히 겨울철 난방이나 여름철 에어컨 사용할 때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습도계를 하나 비치해서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시면 눈이 훨씬 편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집안 습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스마트폰 화면 밝기 조절입니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화면은 눈에 부담을 줘요. 주변 환경보다 조금 밝은 정도로 맞춰주시고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저녁에는 켜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화면과 눈 사이 거리도 팔 길이 정도는 유지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눈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렸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과 함께 말이에요. 먼저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광고 하나로 눈이 며칠 만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눈을 비비면 시원하니까 괜찮다는 생각,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는 게 별 문제 없다는 믿음, 비싼 영양제나 마사지 기구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착각들이 실제로는 눈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특히 박정우님과 이숙자님 사례에서 보셨듯이 제품이나 기구에만 의존하다가 정작 중요한 생활 습관은 놓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보이거나 충혈이 계속되는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관리의 결과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점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눈은 기적의 제품보다 꾸준한 습관에 더 크게 반응해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눈 비비지 않고 가볍게 눌러주기, 외출 시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하기,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혈액순환 돕기, 7시간 이상 일정한 수면 유지하기, 음식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 관리하기, 20분마다 눈 쉬어주기, 온찜질로 기름샘 관리하기, 실내 습도 50-60% 유지하기 같은 기본적인 습관들 말이에요. 이런 기본만 지켜도 눈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생활을 바꾼 뒤 몇 주 만에 눈의 피로감이나 건조감이 크게 개선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만 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눈을 깨우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의 눈 피로도와 건조감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둘째, 스마트폰 타이머를 20분으로 설정해서 강제로 눈을 쉬게 해보세요. 셋째, 밤에 불 끄고 스마트폰 보는 습관만 없애도 눈 통증이나 두통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눈과 기억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눈 건강이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시력 저하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하는지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바꿔볼 습관 하나라도 좋으니까 약속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